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언론사상 가장 많은 가짜뉴스, 가장 심각한 허위뉴스, 가장 악성의 저질 뉴스가 난무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1987년 언론계 입문에 올해까지 35년의 언론계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변 과정이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말도 안 되는 허위뉴스들이 버젓이 각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매체에 매일매일 쏟아졌던 시기였습니다.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원칙도 없었고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뉴스라면 어떤 뉴스도 허용됐던 시점이고 꽤 괜찮은 언론사마저 말도 안 되는 짓들에 가담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횡행했던 가짜뉴스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 옛날 이름 최순실 씨 두 사람일 것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 휘둘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졌고 기본적으로 마치 약물에 취해서 롯데호텔에서 외간 남자와 미래하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또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온갖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악마화했습니다. 물론 당시 최서원 씨가 일부 행적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언론은 우선 1차적으로 최서원 씨를 아주 나쁜 여자로 몰고 그리고 나서 그 최서원 씨를 매개체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해서 결국은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수순을 밟았던 것입니다. 당시 가짜뉴스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서원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만은 그 당시 쏟아졌던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응이 이제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2년 4월 26일 한국경제TV는 바로 2016년 11월 연합뉴스의 엉터리 가짜뉴스를 전제해서 실었던 보도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2016년 통신사인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한 11월 14일자 기사, 그러니까 2016년 11월 14일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10월 하순에 손석희의 JTBC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죽이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전 언론이 미쳐 날뛰고 특히 2016년 11월 12월에 그런 보도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죽이기 위한 보도라면 어떤 말도 안 되는 보도도 허용이 됐던 정말 대한민국 언론사상 있을 수 없는 앞으로 두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바로 그 시점에 쏟아진 일련의 보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경제TV가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한 최순실 작년 봄까지 서울 근교서 수차례 굽한 버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최서원 씨가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서 한 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구설 부탁했다는 보도, 결국은 허위 보도로 밝혀진 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먼저 그 기사를 내보냈고 연합뉴스의 기사는 전 언론사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기사를 다른 언론사들이 당시 전혀 추가 확인도 하지 않고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싣는 식으로 내보냈는데 한국경제TV도 그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한국경제TV는 그 보도가 나간 지 5년 5개월 만인 4월 26일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정정 보도문을 통해서 당시 자신들이 전제한 연합뉴스 기사가 허위였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최서원 씨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번 정정 보도문에서 2016년 11월 14일자 기사 내용을 적시한 후 하단에
마치 최서원, 계명전 이름 최순실 씨가 무속신앙 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무속인 A씨라는 사람의 전원을 빌어 구설하고 신당을 찾아 기도를 부탁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라면서 과거 보도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어서 그러나 최서원 씨는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라왔다고 밝혔으며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고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구설하거나 신당에 방문한다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경제TV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최서원 씨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서원 씨는 지난 3월 28일 현재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쓴 정정보도 요청서를 4월 1일 이동환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앞으로 보냈습니다. 최서원 씨는 당시 정정보도 요청서를 통해 한국경제신문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무속인의 신당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설했다는 거짓을 썼으며 마치 내가 무당이나 사이비 종교를 가졌다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를 하였다. 무속인 A라는 사람 말을 빌어 구설하고 신당을 찾아 기도를 부탁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또 이것은 한 개인과 가족을 말살시키는 보도로 절실한 기독교 집안의 개인을 모독한 것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정정보도에 진심이 담긴 사과의 글이 담기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한국경제TV의 정정보도문에는 이 같은 최서원 씨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셈이라고 미디어워치는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서원 씨는 무속신봉설 허위보도의 원점인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향후 소송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정정 및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미디어워치는 보도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최근 들어서 탄핵정변 당시에 쏟아졌던 가짜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서원 씨는 올해 1월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밝힌 무속, 무당 관련 거짓에 대한 진술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에 연합뉴스에서 무속인 정인이라며 서울 근교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무속인 A씨의 말을 빌려서 내가 신당을 찾았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구설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제 연합뉴스와 많은 언론들이 무속인의 정은이라며 얘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거짓을 말하고 정은이랍시고 말한 무속인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원 씨는 또 이런 보도가 그 당시 바람을 타고 온 국민의 귀를 홀렸고 21세기 이 나라에서 그걸 믿은 사람들이 급기야는 청와대에서 곧 사이비 종교의 대통령이 빠졌다는 듯이 기정사실화되었다며 도대체 그런 걸 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야 했었는지도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또 나는 신당이란 곳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무속신앙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이 나라에서 벌어졌던 거짓과 이 나라 대통령의 사이비 종교에 미친 것 같이 떠들어댄 이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든 언론과 모든 개인, 모든 단체에 일일이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 이 나라에서 펼쳐졌던 거짓과 이 나라를 마치 무속신앙에 빠진 것 같이 하여 무지한 나라를 만들어 국격을 떨어뜨리고 죄 없는 박 대통령을 음해하고 나를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간 이들은 이제부터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의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분도 목사님이 되었고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다면서 우리 모두가 절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이고 교회 장로도 2명이나 있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나는 강남의 집 근처 교회 광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100일 때 우리 유라도 영아 세례를 그분께 받았다. 학창시절 땐 서대문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순복음교회에 다녔고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께 그 당시 세례를 받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최서원 씨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최서원 씨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무당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무속에 빠져서 청와대에서 구설했니. 여러분 2016년 그 보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게 정상적인 언론이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2016년에서 17년의 대한민국 언론은 집단 광기로 미친 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론에서 그 수많은 거짓말 보도, 엉터리 보도를 했던 사람들, 사실은 모조리 책임을 져야 되는데 더 한심한 것은 지금까지도 책임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심지어 주요 언론사에 고위직에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과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언론은 2차 대전 전에 일본 언론들이 군국주의에 미쳐 날뛰어서 바로 그 군국주의 부역에서 일본인들을 속였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에서는 그 당시 그런 군국주의 부역에서 가짜 뉴스를 쏟아냈던 언론인들을 전부 언론계에서 숙청하고 축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6년 그 엉터리 탄핵정변 때 기사와 칼럼과 사설과 논평 등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보도를 쏟아냈던 그 언론인 자격도 없는 언론인을 제대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응징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도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최서원 씨는 앞으로 분명히 이야기한 대로 자신과 관련돼서 엉터리 보도를 한 모든 언론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과연 본인에 대해서 쏟아졌던 그 엉터리 보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대응을 하겠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보도들에 대해서 그냥 침묵한다는 것은 그 엉터리 보도들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로워진 상태니까 그 당시에 특히 심각했던 허위보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킨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